지금 한국에서는 변호사도 폐업하고 세무사도 월세를 못 내고 병원도 적자를 버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문직만 되면 평생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직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단순히 경쟁이 심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먹고 살던 시장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돈 버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만 좋아지면 다시 괜찮아질 거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면 안정적이다. 전문직은 그래도 살아남는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공급 과잉 시대입니다. 변호사도 넘치고 세무사도 넘치고 노무사도 넘칩니다. 문제는 사람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시장 크기는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식당은 3배로 늘어났는데 손님 숫자는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마케팅 경쟁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본 있는 곳만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 전문직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경쟁 상대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즘 개업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자격증만 따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화조차 안 온다.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무실 책상 하나 빌려 시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장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사업자들 세금 신고만 맡아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세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신고서까지 만들어줍니다. 국세청도 AI 기반 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세무사 사무실 수입원이던 업무를 국가와 AI가 가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면 환자가 많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재무 상태를 보면 매년 적자가 쌓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케팅 비용 때문입니다. 임대료 때문입니다. 직원 인건비 때문입니다. 즉 매출은 늘어나는데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모습만 보고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부족한 전문가 시대가 아니라 넘치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희귀했습니다. 세무사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많아졌는데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상위권만 살아남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몇 %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지만 대부분은 수익을 거의 못 냅니다. 전문직 시장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AI가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할 거다. 의사를 완전히 없애진 못할 거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전 대체가 아닙니다. 중간 업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초안 작성, 세금 계산, 자료 분석, 간단한 상담, 이런 업무는 AI가 엄청난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서 더 강해집니다. 반면 단순 반복 업무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시장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발선 차이가 너무 큽니다. 대형 로펌은 광고를 수억 원씩 씁니다. 대형 병원은 마케팅팀까지 운영합니다. 반면 신규 개업자는 이름 알리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결국 실력 이전에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하는 사람보다 이미 자리 잡은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 자체도 저성장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작은 사업자부터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큰 회사는 버틸 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곳은 몇 달만 매출이 흔들려도 바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자격증이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체 불가능함이 무기가 됩니다. AI가 못하는 영역, 사람의 신뢰가 필요한 영역, 브랜드가 있는 사람, 자기만의 고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공식이 무너지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설마 전문직까지 무너지겠어? 나는 아직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뀔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방식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길이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몇 년 뒤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AI를 피하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료조사, 문서 정리, 콘텐츠 제작, 고객 응대, 이런 부분은 AI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업무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갑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결국 신뢰에 돈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브랜드가 정말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SNS도 결국 신뢰 자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수입 구조를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안정적인 직장 하나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개의 작은 수익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 전자책, 온라인 강의, 커뮤니티, 자동화 수익, 이런 구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정, 설득, 브랜드, 인간관계, 복잡한 판단,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단순 지식보다 인간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아직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AI는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가 끝난 뒤에야 현실을 체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장이 바뀐 뒤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과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 훨씬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또 착각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모두가 아직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때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돈 버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문직도 더 이상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평생 안정이 보장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이 아느냐보다 누가 더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느냐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AI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를 빨리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안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10년 뒤에도 전문직은 지금처럼 강력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바뀌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돈의 흐름, AI 시대의 생존 전략, 한국 경제의 변화 같은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